할 거고, 오늘은 육체적인 그런 몸에 있는 독소, 그 다음에 감정적인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호흡이라는 거는 비유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엔진하고 좀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이 공기와 가솔린 또는 디젤을 가지고 두 개가 실린더 안에서 어떤 압축을 받았을 때 빵 터졌을 때 그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호흡을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가 결합돼서 일을 하는데 미천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갖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별로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와 달리 요 근래에는 이제 많이 호흡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자율적으로 그냥 몸이 알아서 호흡하는 상태로 갔는데 요즘은 인위적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호흡하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양 쪽에서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측정을 하고 효과가 났을 때만 그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근데 이제 동양에서 했던 것은 영적 진화를 위한 호흡 쪽으로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호흡에 대해 알아보면 1차적으로는 호흡이기 때문에 코로 호흡을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게 코로 호흡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코로 호흡을 못하고 있다면 코로 호흡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단계가 높아질수록 부드럽게 호흡을 해야 되고요. 호흡에서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호흡을 하면 우리 몸에 충분한 산소를 1차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이산화탄소라든지 몸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도 있고요. 오존, 그다음에 활성산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배출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코로 호흡한 것과 입으로 호흡한 걸 비교를 해보면 코로는 공기가 산소가 100이 들어간다면 입으로 호흡하면 최대 80%밖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율신경이 원활하게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몸이 안정되고 각성되고 깨워주는 역할을 같이 하고요. 또 몸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감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뇌까지 안정시켜주고 각성시켜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과 배출, 결국은 이 두 가지 단어로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들고 나는 게 잘 되면 호흡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을 경우에 단전호흡에서 얘기하는 장호흡을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성호흡이 안 되면 나는 날씬을 하고 싶은데 들숨하도록 자율신경이 작동하면서 생명유지 시스템이 작동해버려요. 그러면 장호흡을 하느냐 장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호흡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가?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걸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좀 있거든요. 근데 물질적인 걸로 보면 스트레스죠. 이게 첫째가 공기오염입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 자동차 타이어 바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 이게 미세먼지여가지고 나무먼지여가지고 호흡기를 통해서 바로 폐에서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 버려요. 문제는. 그리고 음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중에서 조미료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활성산소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하니까 몸에서 이 머리 쪽에 계속 염증이 발생이 돼요. 자동차나 반도체 공장으로 갈수록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그 공장 안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반도체 공장은 아예 필터링을 하고 2차, 3차 하듯이 우리 몸도 기능이 효율이 올라갈수록 필터링 기능들이 크게 작용하거든요. 근데 뇌로 갈수록 필터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와 있는 것들이 수소를 통해서 몸을 갖다 이제 정화시키는 그런 시대로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가 들어가서 이 몸에 있는 불순물을 갖다 빨리 치환시켜서 배출시켜주는. 그래서 이제 물도 수소를 통해서 하고 일본 쪽에서는 많이 발달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된 지가 별로 안 돼서 1, 2년밖에 안 돼서 지금 이제 초기 시장 보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기증이라고 해서 상기증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이런 똑같은 이건 이제 물질적인 거였고 또 정신적으로 보면 정보 위주의 지식 위주의 사회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게 머리 위주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에너지를 다 보내다 보니까 하체 쪽에는 에너지가 부족하고 머리에는 넘치고,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몸에서 보면 오장육부가 있죠. 오장육부, 폐도 있고 여기 가운데 심장도 있고 위장도 있고 간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저희 심장도 있고 하는데 유일하게 근육이 없는 게 있어요. 유일하게 근육이 없는, 자기 혼자 못 움직이는 장소가 이게 폐예요. 폐는 혼자 못 움직여요. 절대 못 움직이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도와줬을 때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통제를 하면 내가 호흡을 길게도 할 수도 있고 짧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은 1분에 20번 호흡을 해요. 성인 평균으로 1.5초 들이쉬고 1.5초 내쉬거든요. 맥주컵 500cc 한 잔 정도의 공기가 들어온답니다. 폐의 10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선한 공기를 폐 전체로 보내주려고 하는 게 보통적으로 하는 게 유산소 운동입니다. 호흡을 좀 가쁘게 해서 거칠게 해서 폐 전체로 하려면 이 잠들어 있던 폐의 기능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 강하게 해서 폐 전체로 공기를 넣었다가 빼줬다를 반복을 해서 한 30분 정도를 해주면 이게 하루 정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최소 30분 정도 해줘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때 이 기운에 대해서 좀 알면, 단전호흡이 아니어도 기운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응용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기운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기운하고 나쁜 기운이 있습니다. 나쁜 기운이라는 것은 탁기라고 해가지고 부패된 기운 아니면 무거운 기운을 얘기하고 있고요. 정기라고 해서 좋은 기운, 맑은 기운.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날숨에는 이 탁기를 내보내고 좋지 않은 걸 내보내고 들숨에는 좋은 걸 받아들인다는 의식과 함께 호흡을 했을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축인묘에서 자시에 태어난다, 메시에 태어난다 하는데 그게 다 에너지하고 관련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거 배출해야 될 거고 이건 받아들여야 될 거고.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가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을 좀 지그시고 감으시고 내 호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느껴보는 시간.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코에 이상이 없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단전호흡이라든지 복식호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 보면 기본은 들숨과 날숨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5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목적에 맞게 이제 바꾼다. 5대5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서 그리고 시작할 때는 아까 호흡이라고 했는데 호흡과 날숨이거든요. 단어에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날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셨던 분들이 단어를 그러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글자를. 호흡이라고. 날숨을 먼저 해라. 그래서 날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우는 걸 먼저 하고 채우는 걸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육체적인 거 할 때는 강하게 호흡을 해야 되고요. 몸에 작용하는 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호흡을 해야 되고, 감정적이라든지 영적인 각성, 그런 단전호흡 할 때는 부드럽게 호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려면 이 풀무질이라고 해서 공기를 막 집어넣는 게 풀무질이거든요.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몸의 폐의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10%만 쓴다고 했는데 이걸 100%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펌프질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횡격막을 최대한 확장과 수축을 시켜줘야 돼요. 아까 깊이 최대한 호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최대한 들이쉬고 내쉬는 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복부도 팽창, 횡격막이 팽창되면 복부도 같이 팽창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를 너무 길게 하면 정신적인 각성 쪽에는 도움이 되는데 이 복부라든지 몸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3초에서 5초 정도가 몸에 있는 독소를 빼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입니다. 근데 이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뱉을 때 입으로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독소 배출할 때.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는데요. 허리는 가볍게 좀 세우신 상태에서 몸이 열려있는 자세가 있고 닫혀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전호흡이나 어떤 거에서도 고개를 들고 허리를 펴는 이유가 가슴을 펴고 척추가 바로 서야 몸이 열린 자세가 돼요. 꼬리뼈, 미려, 그 다음에 등 뒤,
심유라고 하거든요. 심유, 그 다음에 머리 뒤에 옥침, 이걸 삼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 세 군데가 에너지가 잘 막힌다. 가슴을 펴면 이쪽 여기 심유혈을 열어가지고 가슴에 있는 그런 독소를 잘 배출하게 해줍니다. 입으로 5초 내쉬고 들이쉴 때는 코로 5초 들이쉬고 1차 이것부터 한 3분 정도 한번 하겠습니다. 편하게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자신의 폐에 집중하시면서 입으로 5초 내쉬고 강하게 소리가 나는 게 더 좋습니다. 복부에 압력이 찰 정도로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폐 속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유해물질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 횡격막이라는 게 에너지를 보내기도 하고 잡아두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스트레스가 쌓일수록 횡격막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그 위쪽에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스트레스들이 이 횡격막에 굉장히 많이 들려요. 날씬할 때 이런 데를 풀어주면서 하시면 훨씬 더 빨리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할 건데 손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기 갈비뼈로 쭉 따라가 내려가겠죠. 명치에서부터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면서 후 내쉬고 들이쉴 때는 쭉 펴주시고 손에 힘을 빼시고 내쉴 때는 손가락을 지그시 눌러서 이쪽 갈비뼈하고 복부하고 라인이 완전하게 쭉 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한 번씩 할 때마다 타고 내려가시는 거죠. 왼쪽 하시고 오른쪽 하시고 날씬하실 때 누르시면서 쭉 내쉬고 들이쉴 때는 힘을 손에 힘 빼시고 최대한 복부가 팽팽되도록 들이쉬고 그리고 눌렀을 때 좀 통증이 많이 쌓이시는 분은 여기가 많이 경직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왼쪽 다 했으면 오른쪽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걸 한 두 동작에서 한 최소한 10분 정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리할 때는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최대한 고갑이 찰 정도로 복부가 최대한 팽창됐다가 수축될 수 있도록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쉽니다. 바로 마시고 그래서 이 정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명상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좀 더 빨리 명상을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배출됐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빨리 됩니다.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하면 계속 초기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빼거든요. 집중하는데 마음을 여는 장심이라는 게 손바닥 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 입장에서 손바닥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손가락을 따뜻하게 모은 상태, 이 상태에 있으면 이게 자체가 명상 자세예요. 그냥 뭐 버스 타고 다니거나 하면 이 TV 볼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이제 하시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다 했을 때는 장신절 자세, 이 자세를 많이 하시는 거고 힘이 없다 했을 때는 이 자세를 하시면 기운을 보충하는 그 자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제가 최소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하는 거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맥시멈 3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는 쭉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몸에 있는 유해 가스를 배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거. 그래서 폐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입으로 내쉴 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쉴 때 그런 악취 같은 게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빠져나올 때 한동안. 그래서 그런 것은 나쁜 증상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게 부수물이 빠져나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되면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심장박동을 빨리 할 필요성이 없어요. 심장박동이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 몸에서 센서가 산소 부족하다고 산소를 빨리 공급해달라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심장과 폐는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심장박동이 빨라지면 호흡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근데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 충분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돼 하면서 호흡수도 줄어들고 심장박동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